이번 강의에서는 헤더 태그와 내비게이션 태그와 푸터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더와 내비게이션과 푸터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이런 디자인 작업물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문서의 상단 영역, 즉 이렇게 맨 위에 로고가 있고 또는 메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헤더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이런 부분만 헤더라고 하지 않고 다른 부분, 즉 문서에서 상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헤더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디자인의 헤더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로고와 메뉴가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만 제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헤더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헤더 영역 안에는 이렇게 메뉴를 클릭할 수 있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게 존재해요? 자, 이렇게 탐색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영역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헤더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는 대부분 자, 이런 식으로 탐색의 영역인 내비게이션 영역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헤더라고 하는 태그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구분해 주면 되는데, 제가 좀 높아심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런 헤더라고 하는 태그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이런 태그를 썼다고 기능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이런 태그들은 영역의 의미만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영역을 만들 때 의미적으로 헤더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런 글씨들은 어떤 태그로 표현을 하는 게 좋으냐? 자,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맨 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우먼 러닝이라고 하는 글씨를 조금 보면요. 자, 이런 글씨들은 어떤 태그로 표현을 하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맨 러닝, 우먼 러닝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면, 자, 이런 글씨들은 서술형이 아니고 목록형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각각 이렇게 li 태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li 태그는 부모가 ul이나 ol 태그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순서를 바꾸더라도 문서의 의미가, 목록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순서 없는 ul 목록으로 순서 없는 목록인 ul 태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제가 태그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예제를 좀 보면요. 자, 이렇게 헤더 태그를 먼저 감쌌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탐색 영역을 담당하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헤더 영역 안에 이렇게 탐색 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글귀를 담당하는 목록이 현재와 같이 출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헤더와 내비게이션을 태그를 이용해서 열심히 태그를 중첩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 자, 그렇게 되어서 브라우저에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출력이 돼요? 자, 현재 이 부분이 이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의미를 해석하더라도 사실 브라우저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이렇게 반복되는 요거는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두 개를 써봤는데요. 즉 헤더와 내비게이션 영역을 정확하게 지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ULLI는 글씨만 목록 태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글씨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 사실 이 두 개의 어떤 의미적인 것을 떠나서 시각적인 걸로만 본다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내비게이션과 이런 헤더와 내비게이션을 의미를 꼭꼭 지켜서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또는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적인 결과물들은 이렇게 눈으로 이 문서를 보지만 컴퓨터는 이 시각적인 부분들을 보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보면 우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하는 이 코드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볼 수가 있죠. 자, 컴퓨터는 이렇게 태그로만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컴퓨터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우선 제가 따로따로 컴퓨터처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11번 행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11번 행에 이렇게 헤더라고 하는 태그를 만나게 되면 우선 문서의 상단 영역이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탐색 영역을 담당하는 목록들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과 이 밑에 보면, 자, 컴퓨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순서가 없는 목록이 두 개가 나열된다라고만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각적인 차이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컴퓨터는 이 두 개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러한 태그들을 꼭 지켜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푸터 태그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자, 디자인 결과물을 보면 문서의 하단 영역, 즉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 문서에 있어서 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해요? 문서의 하단 영역이라고 하고, 조금 더 전문 용어로는 푸터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영역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푸터라고 하는 태그를 작성하고 푸터 영역 안에 이 각각의 내용들을 기술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로고를 넣는 이미지를 쓰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글귀만 쓰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p 태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즈얼 기프트라고 글씨를 쓰면, 자, 컴퓨터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역을 만났을 때 현재 문서의 하단 영역이 시작을 하고 그 문서 하단 영역 안에 단락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헤더 태그와 내비게이션 태그와 푸터 태그는 어떠한 기능적인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역에 대한 구분을 지을 때 사용하는 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와 내비게이션과 푸터라고 하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